롯데가요,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의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난리를 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이 결정을 가지고 롯데를 압박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가 찬 노래였습니다. 문 후보 캠프 수석 대변인인 박강훈 의원은 사드 배치 강행은 외교적 해결 기회를 포기하는 거다. 북한의 핵실험과 폐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지만은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의 만능 열쇠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은 정부의 어느 누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했는지 알지 못한다. 사드 배치는 자기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여전히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 결정을 미루자는 겁니다. 안 하겠다 소리죠. 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도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과 군이 소유한 남양주 토지를 맞바꾸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이며, 즉 1,000억 이상 되면, 돈이 들어가면 국회에서 표결해야 되는데 땅을 바꿈으로써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표결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배임과 뇌물 제공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것은 롯데의 조사가 진행된 부분에서 이런 것을 롯데가 땅을 제공한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겠죠. 우상호 원내대표는 롯데 이사회 의결 전인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압력 속에 사드 부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하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 다음 정권 이후에 결정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롯데가 이 결정을 함에 따라서 국방부는 오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해서 한미 사드 배치가 지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당초 계획대로 올여름까지 배치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미 정부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배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방부와 롯데가 본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작년 11월 16일 이 롯데 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를 맞바꾸기로 합의한 지 104일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자, 롯데가 내놓는 성주의 스카이힐 골프장은 148만 평방미터고 감정평가액은 1,000억 미만이고, 국방부가 맞교환하는 남양주 태계원의 군유지 20만 3천 평방미터 가운데 골프장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을 떼서 롯데에 제공하게 됩니다. 솔직히 롯데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북 성주, 한국에서 제일 외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 이 내륙의 외진대죠. 이 성주 골프장과 그 태계원이면 서울 근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 외에 롯데가 부가적으로 도움을 받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 최순실이 70억을 받았다가 돌려줬겠습니까? 저는 최순실이 그 돈을 돌려주는 과정이 롯데의 성주 골프장 배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가 그만큼 기여를 하는데 거기에 돈을 또 뜯어내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자, 미국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사드 포대를 미국 텍사스에서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쯤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롯데는 한국의 야당의 압력과 중국의 협박 속에서 결단을 내놨는데요. 자, 롯데는 어제 국가가 주도하는 안보 사업에 기업이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이미 3월 15일 중국 자신의 그 소비자의 날에 롯데를 대대적으로 팔려고 작정하고 있다라는 지금 협박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중국은 사드 보복을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사드 배치할 경우 한국과 준단교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롯데하고 한국을 버려야 된다라는 지금 언론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가 뒷감당을 해야 될 거라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갈 치는 중국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정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들이 정권 교체가 유리하다라고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게 된 상황에서요. 저는 보수가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의 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의 웨이신 이 시크다오는 그 뭐 협격도라는 이 해외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가를 인용해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한중 양국 관계는 준단교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면 사드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한국이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중국은 절대 사드 배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 북중관계, 한중관계, 한반도 사안을 둘러싼 미중관계 등 면에서 중국은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이 남북한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말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뒤로 북한에 석유, 식량 다 대주면서 무슨 압력을 받는다고 지랄합니까? 저들이 북한을 보고 물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새아파트 한 마리 훈련시켜가지고 싸납게 만들어서 손님 오면 맨날 물어 하는 거하고 똑같이요. 그러고는 가서 말리는 척합니다. 자, 이 중국은 미국이 루마니아, 폴란드에 사드와 유사한 MD 체계를 설치해서 러시아가 이에 집중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협동에 중국이 주도적으로 한미일 미사일 방어 MD 네트워크에 대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민일보 자매주인 환 추스바오도 롯데를 때리고 한국을 벌하는 것 외에 중국의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국은 테러가 없다. 그래서 순리대로 해결할 수 없다면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런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상상을 하지 마라. 이 자식들 진짜 보자 하니까 이 떼놈들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처벌이라니요, 국가 간에. 아주 개새끼들입니다, 이 개새끼들. 이런 것들한테 장단을 맞춰가 편들고 자빠진 민주당과 문재인은 뭡니까? 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집권이 코앞에 왔다 하더라도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롯데그룹에 대해서 이 신문은 롯데그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롯데가 중국에서 발전하는 것은 마침표를 찍을 거다. 아니, 중국 WTO 가입 안 했어요? 한국하고 FTA 체결 안 했습니까? 국제적인 통상협력은 무시하고 법 외에 들고 패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런 놈들하고 진작 저는 한국이 앞장서서 단교 조치를 하고요, 따로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자들은 저들의 궁극적인 이해가 관철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꾸면서 법도 국제 간의 조약도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상저질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드가 한국에 가져다 줄 위험은 이익보다 훨씬 클 거고 역사는 한국 위정자들을 얼마나 우매했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한중의 신뢰를 크게 해설했고, 먼저 무슨 신뢰가 있었어요? 양국 관계는 반드시 결빙점까지 냉각되게 될 거며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미가 뒷감당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황구시보는 또 한 소리 더 했습니다. 롯데를 타격하고 한국을 징벌하라는 사설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 안전의 논리를 배반하고 미국의 품에 안겼다. 롯데그룹의 중국 내 발전은 마침표를 찍게 해야 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부추겼고요.
롯데 면세점의 한 해 매출액 70.8%가 중국 관광객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롯데의 결정은 중국인들의 항의와 분노를 촉발시켰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후한무치하고요, 무도한 중국 떼놈들의 압력에 여기서 굴복하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우리가 과거에요, 그 조그만한 신라가, 인구 그거 얼마 됐겠습니까? 한 100만 명 됐겠습니까? 그런 신라가 중국과 맞섰고 당나라와 나당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뿐입니까? 고구려가 중국과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조선이 중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병자호란, 정묘분란이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의 협박에 굴복을 해서 되겠습니까? 중국의 한마디로 첩자로서 사드 배치를 중국을 의식해서 반대하겠다고 놓으면서 어제 롯데 이사회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그걸 비판한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요. 저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저는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뭐 제가 정치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들이 상식을 지킨다면 국민의 어떤 판단에 의한 정권 교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넘겨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비상식으로 놓는다면 저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거머니 이야기할 게 아니라 크게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중국의 떼놓은 협박 이제 더 이상 굴복할 수 없습니다.